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2월 특별 이벤트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파에서 AICPA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건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AICPA 합격생분들과 수험생분들 사이에서 항상 안녕하세요. 회자되는 지금부터 12월 최고의 특별 강의를 이벤트로 진행하고 계신 함께하는 Q&A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만요. 알파에서 AICPA 과정을 담당하고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따로 놔뒀는데 거기 소리가 이제 켜져 있어서 방송이 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희 아이파 쪽에서 최고의 강의를 해주고 계신 김영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 라이브 강의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2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아마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모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전송할 때 한 10초나 20초 정도 버퍼링이 있다 보니까 즉각 또 응대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이제 Q&A 이벤트를 위해서 2주 동안 수험생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바쁜 와중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AICPA 시험 준비와 관련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CPA 시험 취득 후에 진로와 커리어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질문사항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문제 풀이 관련된 질문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사실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선생님께서 문제 풀이까지 해주시기에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AICPA 시험 준비와 관련된 질문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FAR 섹션이랑 BAR 섹션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베커 문제풀이와 활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네,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이거 소주 아닙니다. 소주가 누가 댓글로 하셨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응시하시려면 첫 번째 우리 멀티플 초이스는 2회나 3회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비전공자다, 그럼 3회는 반복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본인이 2회 해독밖에 못했다. 그럼 한 달 동안 나머지 세 번째 해독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3회독을 다 했다. 그럼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해서 다시 이제 방어적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의 우리 베커 문제 목표는 80점입니다. 그래서 MCQ에서 80점, 시뮬레이션에서 70점. 그럼 평균 75점이 되니까 그렇게 합격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은 우리 베커에서 문제 푸는 게 똑같이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엑시빗이 막 5개, 6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연습하려고 하는 거니까 1회 독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정리 스킬이 목적이지 그 시뮬레이션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한 달 남았는데 베커 시뮬레이션을 1회나 2회 독이 돼 있다면 그럼 이제 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TBS 문제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제 교재에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들은 주로 미국 그 대학 그 회계학 교과서나 이런 텍스트북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변형한 것이니까 아마 새로운 그 시뮬레이션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런 형태로 출제할 걸 대비해서 만든 거니까 아마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문제를 빠르게 읽고 핵심 요구사항을 캐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그 문제 본문보다는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요구사항 requirement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이 문제가 어떤 숫자를 묻는지 어떤 개념을 묻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문이 길면 길수록 밑을 먼저 읽고 위에서부터 훑어가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빨리 숙지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적절한 시간을 풀 수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게 시간이었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하려면 항상 하단부에 있는 requirement를 먼저 읽는 연습을 꼭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BAR 재시험을 한 달 안에 준비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자, BAR 재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시험에서는 불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남았다고 본다면, 그럼 첫 번째 시험의 점수가 몇 점인지에 따라서 응대하는 전략이 달라야겠죠. 만약에 첫 번째 시험에서 결과가 50점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니까 한 달로 시험 보시면 안 되겠죠? 그럼 그 다음 분기로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다시 그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에 반해서 첫 번째 시험에 한 73점 정도 떨어졌다. 그럼 실력은 충분한데 그날 뭐 컨디션의 문제건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건 실수를 했다든가 이런 거의 문제니까 이때는 방어적 전략을 해서 내가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게끔 다시 재반복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특히 BAR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이 많은 거지. 물론 양이 많은 게 괴롭죠. 괴로운 거 나도 알아요. 아는데 하지만 기출문제가 풍부하니까 시간만 적절히 투입하시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가 작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아이파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 합격 수기를 보시면 BA 같은 경우는 다들 걱정했지만 좋은 점수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 BAR은 점수를 올려주는 커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은 한 달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본인이 첫 번째 시험의 응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25년 강의를 소주 아니에요? 듣고 25년 강의를 듣고 26년에 시험을 보는 경우에 교재나 뭐 강의 버전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시험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과목마다 다르니까 제가 전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FAR과 BAR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no problem이고요. 일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개정사항은 26년도 1월 달에 제가 특강으로 해서 리뷰 강의 초반부에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숙지해서 가져가시면 기존 25년 강의랑 결합해서 충분히 26년도 강의 그 시험은 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바꿔야죠. 네. 힘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높아진 환경에서 베커만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할 때 합격에 치명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뮬레이션의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브 점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강의는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기로 했냐면 베커에서 공들여서 만든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에 있는 각 챕터별로 있는 TBS 문제를 여러분들 숙제를 하신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비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 설명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은 사실은 뭐 계산에 난이도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엑시빗이 많아가지고
그 지문을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인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안 배우는 게 나은 게 아니고 자료 양이 많은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영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게 또 영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카운팅 스킬의 문제예요.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사실 빨리 읽혀집니다. 근데 머릿속에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잘 읽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영어 탓을 하지만 사실은 영어라기보다는 왜냐면 영어 실력은 MCQ나 이 회계 기준 원문을 읽다 보면 저절 실력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디시라든가 다른 과목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충분한 독해 실력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핵심 내용에 대한 정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빨리 안 읽혀지는 것 뿐이니까 영어 실력보다는 오히려 그 어카운팅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exhibit이 많을수록 아까랑 MCQ랑 똑같아요. exhibit이 많을수록 exhibit을 먼저 보지 마시고 태스크에 있는 requirement부터 먼저 보고 이 문제가 뭘 암시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시면 그 다음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그 FAR이나 BAR은 합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량을 채우신 분이라면 시험장 가셔서 평이한 문제가 나오면 대응이 잘 되실 것이고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커브로 올려줄 테니까 하여튼 그 남은 기간 동안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소주 얘기하는데 소주 아닙니다. 너무 소주 얘기하시네 이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로 하루 갖고 해주게. 네. 바쁘시죠, 선생님? 바쁩니다. 이제 계속 소주 화면도 먹고 바꾸셔야 되고. 참 바쁘고 바쁩니다. 네. 자, 6번째 질문으로 하루 7시간 전업 공부로 6, 7개월 안에 FA, BAR 동시 합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뭐 개인 차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일단 기존 전공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일정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FAR 같은 경우는 한 400시간 정도는 최소 투입을 하셔야 되고요. BR 같은 경우는 한 300시간 정도 투입을 해야 되니까 합이 몇 시간입니까? 700시간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일 7시간씩 공부한다면 100일이니까 6개월이나 7개월이면 충분히 대응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대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매일 과연 7시간씩 할 수 있느냐? 이런 근면 성실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루 7시간 반짝하고 다음날 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자에 강조한 것처럼 만약에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선택을 하셔서 특히 되도록이면 주말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하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놀지 않게끔 자기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제가 안 보니까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능히 짐작이 됩니다. 분명히 공부하다가 유튜브, 넷플릭스, 뭐 쇼폼 이런 거에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수업에 오면 3시간 또는 3시간 반 동안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수업 시간에 쇼폼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말 수가 없어, 그거는. 하지만 그런 루틴을, 그러니까 주말에 오프라인에서 얻은 루틴이 여러분들 1년이나 1년 6개월 동안 시험 그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으면 반드시 오프라인 강의를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매일 7시간씩 꾸준히 집중해서 잘 한다는 전제하에는 그 6개월, 7개월은 모자란 시간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지는 이제 본인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자, 7번. 이제 7번입니다. 회계 비전공자 실무 경험자가 AICPA 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기본기 학습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FAR을 먼저 하시고 BAR 수업을 듣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디스플린 3가지 과목 중에 BIR을 선택하셨으면 반드시 FAR과 BAR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반드시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강의 3시간, 4시간 집에서 듣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이해하지만 반드시 완강을 목표로 하시고
뭐 2배속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건데 그걸 2배속으로 빨리 흘려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음미하면서 꼭 들어주시고 그 수험 공부 초창기에는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는 전공자보다 스타트 라인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복을 하면 굉장히 익숙해질 수가 있고요. 결국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 그다지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얼만큼 본인이 반복해서 이걸 잘 이겨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비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더 하시면 충분히 더 극복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또 비전공자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어문학 계열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또 영어나 이런 어학이 잘 되다 보니까 오디시나 레귤레이션 과목에서 또 월등하게 또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8번째 시험 과목 순서. 그러니까 뭐 BAR 과 먼저 보고 그다음에 BAR 보고 오딕 보고 레귤 보고 이런 과목 순서인데요. 선택 과목 결정을 하는 기준, 그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기준, 그다음에 파이널 리뷰 필요 여부 등 관련된 AICPA 전체 전략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질문 답변인데요. 네. 이거 라이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BAR을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FAR과 BAR을 같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오디트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준비하는 게 순서가 맞다 이렇게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BAR, TCP, ISS 중에는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일단 그 과목보다는 일단 중요한 건 자기의 목표 캐리어입니다. 자기의 목표 캐리어. 근데 이건 나중에 파트 2 우리 캐리어 시간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딘지가 중요하고요. 또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보통 회계 전공자, 또 경영 재무 전공자 또는 국내 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당연히 BA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 더 도움되는 게 ISC입니다. 그 TCP는 사실은 레귤레이션에 있는 세법의 일부와 그다음에 새로 들어간 내용들을 취합해서 주로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개인 세무 플래닝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 과목이 TCP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걸 다 따져가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서 파트 3 가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세한 건 그때가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합격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 높으면 높여서 좋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마지막 파이널 모의기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실제는 모의기점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7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파이널 리뷰 필요성은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필요하면 왜 커리큘럼에 만들었겠습니까?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제 수업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위주로 문제를 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CQ는 80점을 받아야 되고 시뮬레이션은 70점을 받아야 되니까 시뮬레이션 100점 50점 중에는 35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리뷰 시간에 수업 풀어드린 시뮬레이션을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특히 리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그 낮은 레벨부터 높은 레벨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레벨 수업 시간에는 그 수준에 맞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리뷰 정도 오면 수준이 뭐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높아졌다고 가정하고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디폴트 텍스를 보더라도 뒷챕터, 현금 흐름표라든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대할지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추가적인 세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한 점씩 점수를 따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뷰는 반드시
반드시 들으시는 거를 네. 추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시간에 또 시뮬레이션을 단순히 풀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합니다. 그럼 그 질문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숙지하고 이거 내가 저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난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게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부족한 점에 체크 포인트가 되니까 수업장 설명드린 것처럼 리뷰할 때 제가 몇 점 이상 받아갖고 오라고 했어요. 60점 이상은 돼갖고 오면 리뷰를 통해서 60점을 75로 만드는 게 리뷰의 목표라고 했었죠. 본인의 점수가 40점밖에 안 된다. 그럼 리뷰를 들으시면 안 되죠. 정규 과정을 한 번 더 드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본인의 점수가 현재 60점 이상은 된다. 그럼 리뷰를 통해서 모자란 15점 이상을 커버하는 게 리뷰의 목표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리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험 과목 준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채팅창에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레딧 후기를 보니까 백허보다는 실제 시험이 좀 더 TBS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BAR은 백허가 시뮬레이션 난이도가 훨씬 쉽다. 뭐 이렇게 결국에 이제 둘 다 이제 실제 시험에 보니까 TBS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소주 먹고. 취하네요. 소주 먹으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BL 합격하신 분들이 처음에 저 시험 잘 봤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학생이 없었어요, 그냥. 다 BL 보고 오면 선생님 저는 7개 중에 뭐 5개밖에 못 풀었고 2개 놓쳤어요. 하여튼 걱정스 표정 안 좋은 표정들로 막 저를 만납니다. 근데 한 2주 후에 결과 나온 걸 보면 바뀌죠. 표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굉장히 심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본인이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합격률이라는 걸 보시면 어느 정도 공부량만 채우시면, 왜냐면 그 시뮬레이션이 본인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도 어렵게 나오면 다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MCQ에서 80점 이상 받으신 분이 시뮬레이션이 만약에 점수가 안 좋았다면 그 문제가 어려운 거지 본인 실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이상하게 왜곡돼서 나올 때는 굉장한 커브를 올려주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고, TCP,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TCP는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커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BAR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커브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의 힘으로 우리 아이판 학생들이 이상하게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해. 갔다 와서는 표정이 안 좋은데 받아보면 뭐 89점 받고 뭐 이런, 그 사람이 진짜 실제 89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시험의 맹점을 우리가 잘 이용하자는 것이고, 또 워낙 이 디스플린에 불구하고 TCP의 어떤 그 합격률이 좀 높다 보니 그 미국 협회에서는 이 문제 난이도를 이제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대비한다면 그냥 BAR을 그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양이 좀 많으니까 공부량을 그래서 FAR과 같이 배치하자고 한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여기 답변. 또 하나 이거 해줘. 네. 팀이 6317. 네. 어카운팅 앤 리포팅이 이제 2판으로 네. 바뀐다고 또 어떻게 또 이걸 빨리 캐치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거 교재가 바뀌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서 지금 BAR 섹션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교재가 바뀌니까 혹시 뭐 개정 사항이 많아서 또 바뀌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개정사항이 네. 좀 있어서 바뀐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그 베커의 어떤 실수로 그 리스 회계에 레시 회계를 안 들어가는 것처럼 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작년도에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계속 그걸 유인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 회계에 레시 회계 처리도 교재에 이제 반영하느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를
업데이트해서 교재로 출간한 것이니까 대신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신에 이제 25년도에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1월 달에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좀 하지 마시고요. 업데이트나 이런 거 강의 올려드리면 빨리빨리 숙지하셔서 잘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걱정할 시간에 빨리 더 공부하셔서 빨리 합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파트 2에 가보시면 진로나 캐리어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요즘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응하려면 빠른 합격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되지만 하여튼 너무 걱정에만 치중하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예. 네, 또 금방 올라온 네, 또 질문인데요. 뭡니까? 이제 ANR 1판으로 26년 강의 수업. 안 된다고요. 페이지도 안 맞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NR 1판으로 하고 싶으려면 25년 강의를 보고 1월 달에 새로운 회계 기준 특강을 수강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쵸? 그렇게 하셔야겠죠, 이제. 네. 여기 마지막 하시죠. FA랑 BAR 병행 준비하라는 말씀은 동시 수강을 하라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문의를 그렇죠. 주셨죠. 동시 수강을 네. 하셔야죠. 동시 수강을 하게끔 아마 여기 그렇게 설계 안 해주셨어요? 저희 커리큘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개강이 1월부터 그래서 이제 중급 회계랑 코스트 어카운팅 같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3월부터는 또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non-for profit 어카운팅 그리고 또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카운팅의 리포팅도 그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들으시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과목씩 차근차근 동시에 파 섹션이랑 BAR 섹션 같이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잡으시면 되실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하시죠. 그리고 네. BAR 4월 시험 예정인데 그럼 파이널 리뷰는 2020년 6년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일단 일단 누구예요? 아이보리 9417? 네.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BAR 4월에 시험을 볼 건데 리뷰는 몇 월에 시작하죠? 리뷰가 저희가 3월에 그럼 되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25년도 리뷰 강의를 들으시고요. 1월 달에 개정사항 특강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예. 또 대충 이렇게 하시겠죠. 예. 네네. 그리고 요 하나 더 있네요. 예, 뭐예요? 파 다 듣고 BAR 강의 듣는 중인데 동시에 안 한 경우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파 복습과 BAR 강의 진도 같이 나가면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네. 되겠죠. FAR 복습하면서 BAR 진도 같이 나가시면 좋을 거고요. BAR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BAR의 절반이 또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FAR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그 어카운팅 레포팅 과목에 정부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회계는 우리 어드밴스 어카운팅, 인터미디어 어카운팅, 나포프레 어카운팅이랑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예. 직장인 예. 9417도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직장인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동시에 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동시가 아니라 하나만 해도 죽는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힘들죠, 당연히. 네네. 두 개에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잘 이겨내셔야죠. 다 그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 마음 편하게 합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든 거 참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말 강의는 좀 오프라인으로 해서 와서 그 옆에 오프라인 오시면 좋은 점이 뭐예요? 옆에 학생들이나 다른 직장인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 같이 자극도 받고 그러니까 월부터 금까지는 직장만 계시니까 이렇게 내가 나만 공부하고 남들은 막 술 먹고 놀러 가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하는 걸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하지만 또 토요일 일요일 하고 나면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옆에서 보면 자극도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오프라인 좋다고 설명드린 것이니까 그거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이 공부 질문이 넘어가시죠. 이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네, 바꿔요. 어디 갔어요? 이거 설명 안 드렸네. 미안해. 이거 빨리빨리 넘겼어야 했는데. 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미숙하다, 하겠습니다. 미숙해. 네. AICPA 진로와 커리어 관련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한국에서 AICPA의 실제 경쟁력은 무엇이며 KICPA 대비 위치나 인지도 그리고 빅4 4대 회계법인 내의 포지션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뭐 이게 전체 파트 2 전체에 대한 해당된 내용이니까 먼저 개요를 설명드리고 1번 질문에 대한 뭐 일단 뭐 해설 뭐 하여튼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직업을 구하실 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주식 하시잖아요. 주식이랑 똑같아요. 펀더멘탈이 중요하나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자격이 충분해. 근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주면 사실은 취업이 안 될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동시장은 펀더멘탈도 중요합니다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회계법인이라든가 대기업의 수요와 공급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뭡니까? 한국공인회계사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지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쪽에서는 그 회계 감사 업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힘든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많이 채용한 것도 있습니다만 워라벨이라고 알잖아요. 워라벨. 그러니까 워라벨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회계법인 들어가서 한 3년 차부터 한 7, 8년 차 그 인차지급이나 매니저급이 퇴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적체가 되다 보니까 신입 회계사를 뽑을 이유가 없고요. 또 신입 회계사 할 일이 요즘은 AI로 챗GPT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이 되니까 더더욱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금 설명한 것처럼 AI가 활성화될수록 취입사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경쟁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반면에 좀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의 특징들이 뭡니까? 좋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지어야 돼. 그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제품을 팔아야 관세를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현지에서 거기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만 주로 그런 사람들은 생산직일 것이고요. 관리 직군은 본사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파견하려면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미국의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회계 기준, 삭스 뭐 이런 거를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영어에 능통한 사람일수록 더 역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설명드린 이런 대기업들이 이러한 여러분들 합격하셨을 때 어떤 능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뻔히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제 2년 선배는 뭐 2년 전에 회계법인이 그건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달라졌으면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펼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시험을 합격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거냐? 보장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그 취업의 확률을 올려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시험을 합격하지 않았을 때보다 합격을 하게 된다면 취업할 확률이 한 2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 보장을 못하는 건데 반대로 이 시험을 합격 안 하게 된다면 취업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지무 능력을 여기서 배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꼭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잔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일단 다음 페이지. 페이지. 아니 이거 해야지 이제. 이게 너무 잔소리가 이게 너무 나 좀 말려줘. 잔소리하면 말려줘야지 이 사람아. 사실 시간도 없는데 지금 그죠?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거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이 말로 이 시간이니까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질문했으니까 네. 빅4 분위기 맑은 흐림 매우 어두움 아시죠? 자, 3일 회계법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이잖아요. 그럼 전체 매출액의 45%를 회계감사 파트에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20%를 세무 파트고 컨설팅이 한 35%입니다. 컨설팅 안에는 삭스라든가 또 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컨설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글로벌로 제일 큰 빅4는 딜로이트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작지만 글로벌은 제일 큽니다. 그쪽은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설팅이 62%고요. ODC 20%고 텍스가 18%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스트럭처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한국에서 회계사를 취득했다. KICP를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아까 세 가지 분야 중에 회계 감사나 텍스 쪽에 집중 투입이 되겠죠. 하지만 ASP를 딴다면 컨설팅 분야에 많이 투입이 될 것이고요. 요즘 각광을 받는 분야가 바로 어디냐? 여기죠. 삭스입니다. 삭스. 그래서 삭스나 또는 ICFR 이쪽 부분은 ACP의 자격증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한국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도 이런 레귤레이션 준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쿠팡 사태 아시잖아요. 이런 쿠팡 사태 때문에 앞으로 내부 통제는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지면 터질수록 이런 내부 통제 구조라든가 이런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럼 이런 인력의 어떤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네. 나중에 얘기하죠. 네. 그 자꾸 저기 소주 드시고 잔소리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게 소주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물 드시는 거예요.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너무 또 믿진 마요. 이게 네, 일단은 뭐 술 냄새는 안 나니까요. 네. 자, 그다음 그 질문입니다. 현재 한국 회계법인 특히 빅4 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AICPA로 감사본부나 파스팀 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나이의 영향은 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자, 회계 감사 파트는요. 일단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차지 입장에서 보면 밑에 스텝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걸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왜냐면 막 부려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설팅 분야는 나이보다는 어떤 자기의 그동안 캐리어라든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분야가 흐림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내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파이낸셜 어슈런스 서비스도 굉장히 지금 디클라인 인더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아까 설명드린 내부 통제 구조라든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은 굉장히 강화되고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ISC 과목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러면 BA를 하고 ISC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AICPA 취득 후 가능한 커리어 경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조업, 그다음에 회계, 내부감사, 금융권 경험자 등이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지금 2025년도, 2026년도까지 제가 볼 때 가장 수요가 많은 분야가 뭐냐?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기업,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쪽에서 이런 그 삭스라든가 US 갭이라든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많이 뽑을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한 것처럼 미국 공장을 만들다면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니까 이런 규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다루는 과목이 바로 ISC니까, 그렇다고 ISC만 필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BAR도 중요하죠. 왜냐면 BAR을 통해서 원가 계산, 또 그 재무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핵심 필수 과목이 몇 개예요? 3개고 디스플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총 몇 과목입니까? 6가지 과목이에요. 6가지 과목.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6개 중에 4개를 넣어보고 선택해라. 그럼 실무에서 제일 필요한 과목이 뭘까요? FAR, 그 다음이 BAR, 그 다음이 ISC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가지 역량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오딧, 이건 사실은 외부 감사인이다 보니까 빅4에 가서 회계 감사를 안 할 거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또 반대로 레귤레이션이라든가 또는 TSP 같은 경우는 미국 가서 어떤 세무 경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FAR, BAR 또는 뭐라고 있죠? ISC 이 3가지는 직무상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직무 능력을 현재 가장 필요로 한다. 여러분 항상 이 직업은 내가 잘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적성보다 전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난 내 적성만 따라서 간다? 뭐 좋죠. 좋은데 어쨌든 뭔가 이런 캐리어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려면 그 시대에 맞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트럼프 시대가 아니고 그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고 미국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이어갔다면 그럼 이번에는 제가 ESG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ESG 자격증 강의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는 순간 환경은 뭐 맛이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지. 상황이 바뀌면 전략을 바꾸셔야 돼.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미국 진출하는 이 대기업도 25년, 26년, 길게 가면 27년 상반기, 요때까지가 피크고요. 그때 또 이런 인원 전문 인원을 채용을 하고 나면 또 문 닫습니다. 그럼 또 기회는 또 사라지는 거니까. 특히 이런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에 입사해서 미국 진출할 때 그쪽에 파견 근무를 한다면 여러분들 캐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반영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이건 뭐 다 설명드린 거예요. 사베인 옥슬리도 중요하고 또 US 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부 우리 관리회계라든가 재무 관리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가 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어디 갔어요? 회계 경력이 아예 없으신 분은 이 아까 설명드린 삭스 팀이라든가 이쪽 리스크 관리 쪽으로 역량을 개발하시는 게 훨씬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 네, 또 뭐. 미국 대기업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사실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없어? 선생님 말씀하신 본 질문. 네네. 잠깐 제가 이제 그래. 질문을 오케이.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BAR하고 ISC를 부각하시는 부분이 좀 커서 사실 그게 또 메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미국 기업 쪽을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 또 현지에서 이제 세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TCP는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세법은 이제 법인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TCP는 법인세보다는 개인 세무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진출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세금은 다 연방세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그러면 그 조지아주의 주와 관련된 세법 또 그 카운티라든가 시티와 관련된 세법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공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무 같은 부분들은 아마 그 회계법인이나 개인 오피스에다 아마 위탁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사 직원을 거기다가 파견을 해서 네. 그 사람 보고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간 매개체가 돼서 예를 들면 그쪽 세무 오피스라든가 그쪽 회계법인이라든가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서 네가 가서 그 일을 해 이게 아니고 그 다른 업무를 왜냐면 왜 미국 본토인한테 이걸 맡기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 왜냐면 회사 정보가 다 빠져나가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비밀 유지 차원에서 믿을 수 있는 본사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질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 AICPA와 내부 감사, 그 다음에 금융권 반부패 경험을 결합하면 어떤 커리어 시너지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시너지 높음. 네. 그래서 일단 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AML은 뭐냐면 자금 세탁 반지 관련 전문 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내부 통제, 자금 세탁 방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뭐 비트코인 이런 경우 만약에 그런 금융 거래를 할 때
거래소가 과연 얼마큼 안전한지 이런 걸 누군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은, 그러니까 리스크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은 다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자격증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리스크와 관련된 뭔가 전문성 있는 자격증이라면 이런 지금 설명드린 리스크 관련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기관의 내부 감사 파트로 갈 때도 유용하고요. 빅4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컨설팅에 인발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팡에서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쿠팡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쿠팡이 이렇게 됐다면 뭔가 새로운 내부 통제 구조를 만들어야 할 텐데, 그럼 결국 회계법인 빅4의 컨설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AI 시대의 회계, 감사, 컨설팅 직군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 AICPA의 미래 전망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살아온 경험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파악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일단 단순 업무는 무조건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순 업무. 예를 들면 전표 작성, 분계, 결산 이런 거 속도는 당연히 A가 빠르니까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좀 보면서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는 막 타자기로 했던 일이 있었다면 또는 계산기로 했던 일을 썼다면 그런 사람이 100명이 필요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셀을 내는 거예요. 또 이런 컴퓨터로 자동화 어떤 업무 자동화 되었다면 사람이 안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100명이 할 일을 한 5명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계 직군도 마찬가지로 그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그 AI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쉽게 얘기하면 10명이 할 일을 2명이서 하고 대신 그 2명은 연봉 2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명 남은 사람은 수익률이 100%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60% 경비 세이브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바로 A의 대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 불가한 영역이 그걸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AI 여러분들 챗GPT나 그 뭐예요 제미나이 3 이런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 엉뚱한 소리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회계 과정을 AI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고 그 착오를 중간중간에 체크해 준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문가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들어간다든가 뭐 어떤 그 의견이 필요한다든가 또는 어떤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든가 이런 직군에 필요할 테니까 그런 전문 그래서 그 보통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보시면 뭐 AI가 등장하면 없어질 직업 뭐 회계사 나오는데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거기서 말하는 회계사라는 건 단순한 어카운턴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전문 직종 같은 경우는 물론 역량이 이제 중복이 된다든가 단순 업무만 하면은 빨리 대체가 되겠죠. 대신 그런 전문성을 가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더 높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회계 감사를 제가 추천하지 않아요. 회계 감사는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루틴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설명드린 컨설팅 같은 분야는 사실은 AI를 활용하는 거지 AI가 대신 컨설팅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역량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력 공백기, 또 경력 없음, 비전공자일 때 AICPA를 취업 강점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며 기업, 회계법인이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경력이 없어요. 저 회계적 경력이 없는데 AICPA도 없다. 그럼 입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뭔가 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한 것이죠. 일단 AICPA를 합격을 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나는 영어로 된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다. 또 US 갭은 알고 있다. 또 이런 내부 통제 구조 지식은 있다. 또 영어 정도도 어느 정도 되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지시를 한다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중간 관리자로서 빨리 그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뭘 지시하고 어떤 일 시켰는지 빨리 이해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내가 소양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공백기나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회계나 재무가 비전공자지 자기 또 전공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본인이 전략을 잘 짜셔야죠. 뭔지 아시겠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짜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일단 하고 자, 그다음에 다음 그 질문입니다. 자, AICPA 플러스 영어 능력, 특히 원어민 수준이 있을 때 국내 해외 커리어에서 어떤 차별적 메리트가 생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어쨌든 뭐 항상 있는 상황 말고요. 2026년도에 제일 유망한 곳은 여기 현대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 한화 같은 경우는 조선소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26년도를 이미 합격을 하셨거나 26년도에 합격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를 잘 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볼 때 일단 미국에 가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희소성이야. 근데 이쪽에서 물론 몇 달 전에 그 조지아 그 사례처럼 그렇게 깜빡이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안 그러겠죠. 이제 그 리스크는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서 그쪽에 캐리어를 쌓은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캐리어를 가지고 미국 현지에 취업을 하거나 다시 국내 빅4로 응시를 한다면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세계 기업 중에는 현대차를 선호합니다. 왜냐? 일단 제 차가 현대차고요. 그거보다는 현대차 경영자가 뛰어나고 그분이 아마 경영을 잘 하시기 때문에 또 합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세 개 다 됐다면 저는 현대차를 선호합니다. 어쨌든 뭐다 되긴 힘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응시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시고요. 깜빵 안 가요. 깜빵 안 가. 그리고 이제 빅4의 크로스보드 팀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해외 클라이언트 담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뭐 항상 있는 곳이고요. 지금 2026년도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지금 이 라이브 특강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수요가 물려요. 이제 또 이걸 듣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가 어렵느니 고민하는 시간에 빨리 공부를 하셔서 남들보다 몇 달도 빨리 합격을 하셔야 이런 기회도 뚫고 저런 기회도 뚫고 준비를 하시는 건데 계속 걱정만 하고 계시면 그 20년도 기회도 날아가고 27년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깜빵 안 갑니다. 깜빵 안 가요. 깜빵 안 가고 깜빵 가면 제가 면회 갈게요. 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소주는 네. 당연히 없죠. 네. 자, 3, 40대 중후반에 AICPA 준비 맥주가 있다. 맥주가. 네. 준비 합격하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커리어 전략이 가능하며 초기 경력 구축 시 무엇을 집중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일단 본인의 30대, 40대 중후반이면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새 출발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지 꼭 연구를 하셔서 본인 캐리어랑 SPL을 어떻게 잘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만약에 한 5, 6년 전이었다. 근데 본인이 중국어과다. 그럼 최고죠. 그때는 중국 수요가 컸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어과다. 좀 안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국어 단절하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아랍어를 배웠다. 그건 또 역량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경험과 반드시 연결할 수 있게끔 캐리어를 접근하셔야지. 내가 그동안 이런 경력 때문에 내가 높게 빨리 캐리어 개발 못했기 때문에 이거 버리고 새 출발한다. 그거 안 됩니다. 나이가 30대, 40대 후반이면 안 되니까 꼭 그거를 활용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강해야 당연히, 그죠? 능수능란해야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회계 법인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싹스와 관련된 어떤 일을 처음에 들어가게 됐다면 그때는 여기
신입처럼 겸손하게. 예?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다시 본인은 싹스에 대해서는 초보자니까 그 대학 처음 들어와서 입사한 친구랑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배우고 대신에 본인의 다른 캐리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가면 그걸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AICPA 몇 합격 시에요, 후에 네. 네. 지금 한 시간이 전망과 됐네요. 커리어 부분에 미안해요. 대해서 한 시간 있었는데 말리라고 말씀을 말리라고 했잖아. 근데 뭐 하나하나 네.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저희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채팅창에 AICPA 네. 합격하시고 지금 시너지 좋은 추가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EA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미국 회계법인에 최근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어디 있어요? 요 맨 마지막에 질문 주신 아, 거예요. 네. 그러면 EA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가 그 목표로 하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으면 스테이트 관련 그 해당된 스테이트 관련 추가 법을 공부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는 사실은 우리 텍스 쪽의 가장 큰 부가가치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로스쿨 가셔야죠. 원래는 이런 텍세이션 쪽에서는 로이어들이 텍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이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로스쿨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건 본인 의사결정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EA 자격증은 비추고요. 대신에 그 시간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스테이트와 관련된 주법이라든가 이것도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차라리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관세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쵸. 좀, 지금 네. 라이브 들을 때가 아니고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일단 오늘까지만 들으시고요. 오늘까지만 들으시고, 네. 로스쿨은 사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좀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네. 기타 이제 질문 사항인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혹은 한국 사람들의 BAR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후기가 많은데 실제로 BAR이 다른 디시플린보다 난이도가 있는 시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BAR과 TCP의 공부량의 차이나 또 과목의 성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선택 과목 세 과목 모두 비슷할 것 같다고 느껴지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 뭐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그 미국 진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기업이다 보니까 원가 회계는 필수적으로 일단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이제 TCP를 응시를 하시더라도 BAR 쪽에 있는 컨텐츠들은 별도로 시험을 보시던 안 보시던 학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849. 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전공했는데 ISC 공부에 이점이 있을까요? BAR 대신해서 예, ISC 네.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컴퓨터, 그러니까 공대 출신들은 ISC 공부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IT 플로우 차트 이런 거 막 플로우 짜고 이런 거 잘하시는 네.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쪽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커스트 FM 과목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뭐 아무래도 실제 이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나 수험생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빙성이 더 네,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표적인 질문 사항들은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신 질문들인데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그 FAR, FAR 섹션이랑 그 다음에 BAR 섹션 외에 네 다른 과목도 이제 강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을 그 이제 문의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뭐 그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선생님 강의가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다른 과목들도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그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없으세요. 바쁘십니다. 해외 출장도 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근데 이제 그 실제로 그 수강생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이 항상 매년 제가 거의 10년 이상 선생님을 배워왔는데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과목들 외에도 뭐 텍스나 오디시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선생님들 이렇게 연구를 하세요. 검토도 하시고. 다만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뭐 강의를 더 이렇게 다른 과목을 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과목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도 쉽지도 않았고요. 스케줄도 선생님께서 안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저희 그 뭐 빨리 보신 분들은 저희 그 26년 1월 개강 그 시간표에서 하나를 보셨을 것 같아요. 네. 26년부터 저희 김영석 선생님께서 US 텍스 과목을 5월부터 개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 기존에 이제 강의하셨던 또 김영수 선생님께서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시고 이제 좀 쉬시고 싶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긴 했고 나도 그래, 나도. 근데 이제 아직 저희가 김영수 선생님은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네 그래서 선생님은 한참 뒤로 좀 미루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선생님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1, 2월이랑 3, 4월은 선생님께서 주 메인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그 고급 회계, 비영리 회계, 그 다음에 그 BAR 섹션의 전 과목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 선생님께서 US 텍스 과목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뭐 저희 또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 선생님께서 추가로 US 텍스 과목을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몇 개만 읽어볼게요. 네. 일단 보시죠. 여기 네. 민지킴 3651분 공부해도 또 공부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 3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은 빨라지지만 혼자니까 5명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셔야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공부하고 나셔서 그 2명 안에 선발이 된다면 그 다음 그 회사가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그 회사의 내부 그 정보라든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코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약간 진입장벽이 생겼다. 이렇게 왜냐면 그런 5명의 업무를 할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를 해봐야 그 업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한다면 제가 199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내년도가 몇 년이죠? 2026년. 그러면 이제 몇 년째예요? 30년. 30년이면 이제 그만둬야 되네.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 제자가 많겠죠. 뭐 회계법인 파트너도 있고 하여튼 뭐 성공한 CEO도 있고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잘 되잖아요.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뭔가 캐리어를 잘 쌓고 하면 제가 막 기분이 좋을까요? 막 시샘이 될까요? 네? 너무나 기분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진로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과목의 선택을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BAR을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꾸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비싼 수강료를 내서 아이패드 등록을 하셨고 그 강의에서 3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조언을 하는데도 인터넷 사이트 뒤지다가 어떻게 보면 글 하나에 끌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은 저희가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저희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정보는 다 제공을 해드린 거니까
마지막 결정을 잘 하셔가지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6년도는 아까 저 세계 기업이 큰 어떤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속도를 좀 당기셔서 합격을 하셔가지고 거기 지원을 잘 하시고 만약에 좀 늦어진다. 그리고 27년도, 28년도 이제 또 이제 내년도 11월 달에 트럼프 그 중간 선거를 보고 트럼프가 좀 맛이 가 보인다 그러면 또 이제 ES 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또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25년도 강의고 라이브 특강이고 26년도를 대비한 어떤 전략을 설명을 내린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팀장님도.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사실 선생님을 이렇게 모시고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 진행한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조금 사고가 있었죠. 네, 네. 그래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 라이브 인증 이벤트 있으시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혜택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제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더할 건 없고요. 어쨌든 이 시험을 합격하시면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건데요. 하여튼 손해는 안 봅니다. 이 시험을 위해서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시고 비용을 투자하신 만큼 절대 손해보는 어떤 공부 과정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캐리어를 개발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 설명드린 취업을 하거나 자기의 캐리어를 높이거나 대신에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너무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과연 저 상대방이 어떤 직무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얘기하잖아요. 펀더멘탈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잘 노리셔야 그 시점에 맞는 적절한 캐리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파악을 하시게. 제가 30년 경험을 해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분명히 좋은 친구였는데 시대를 좀 잘못 만나서 잘 안 풀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 친구는 분명히 좀 실력이 떨어져. 근데 이상하게 이걸 잘 타가지고 잘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운때도 중요한데 그건 사실 운이라기보다는 수급을 잘 활용했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올해 25년도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그죠? 네, 잘 마무리 하시고요. 26년도에 다 합격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는 걸로 알고 다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우리 토론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맥주, 소주 이렇게 하고 이제 원하면 먹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제가 주량이 좀 셉니다.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너무 사적인 질문 같아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가지 답변 드리면 챗GPT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지금 챗GPT랑 제미나이 3는 지금 제 최애입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럼 그다음에 MBTI? 네, MBTI. MBTI는 N 뭐예요? N이요? I, N, TJ. INTJ. INTJ인데 이게 이제 갱년기 호르몬이 가다 보니까 N이 좀 S가 되고 문제가 알겠죠? T가 좀 F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약간 드라마 보면서 울먹울먹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변한다. MBTI는 픽스트가 아니라 베리어블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또 여기서 또 코스트 어카운팅 용어가 또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변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 원가처럼 선생님 MBTI도 조금씩 변동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 본인도 그걸 나중에 바꿀 거야. 네, 저희 앞으로도 선생님께 뭐 한 번씩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좀 유익한 유튜브 라이브나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해요. 네, 감사합니다.